라이벌전이고 특히 우석대학교는 홈이기 때문에 오늘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요일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저희가 붙여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리그가 목요일날 펼쳐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금요일날 펼쳐져요. 그만큼 바뀐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드리죠. 6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배분도 좀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조금 다른 팀들을 오늘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만날 두 팀은 이제 6권역 호남리그로 이제 배정이 됐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리그 1위 팀에게는 이제 왕중왕전, 올해는 좀 이름이 좀 바뀌었죠. 대학 선수권 이제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드를 배정해 줍니다. 우석대학교 하면 역시 공격 축구의 어떤 대명사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중부권 2위였는데 호원대학교가 1위로 올라갔는데 우석대학교 골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그렇죠. 이 화끈한 공격 축구, 일단은 춘기연맹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왕중왕전 1라운드 탈락에 고배를 좀 마셨던 우석대학교인데 경기 전에 만나봤던 유동호 감독은 역시 올해도 계속해서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뭐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현민의 부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즌 팀 최다골이었거든요. 20경기 14골, 권역리그에서만 그렇게 골을 넣어줬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김현민 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공이 이제 오늘 경기 사용구로 이제 쓰여지게 될 공인구입니다. 전주대학교 서력전을 펼친다는 얘기는 밑에 나오는 이제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대우석대전 1대0 1대0 홈 어웨이 모두 2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경기 잘하고 마지막에 한 골 내주면서 무너졌거든요. 오늘 올 시즌 첫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여줄지 전주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하지만 우석대학교랑은 다르게 왕중왕전,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16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특히 영남대학교와의 경기였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사실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정말 명경기를 보여주면서 전주대학교가 16강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인터뷰 화면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정진혁 감독도 역시 작년 같은 어떤 작년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권역리그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역 예선이 있기 때문에 본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권역리그 잘 치르고 본선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 핵심 포인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작년에 1대0 1대0 두 번의 패배를 당했던 전주대학교가 올해는 이제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르게 되는데 그런 우석대학교에게 어떤 서력전을 펼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오늘 펼쳐지는 모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지금 거의 3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유리그 경기가 오늘 펼쳐진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빅매치라고 꼽히는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재밌는 경기 내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외적으로 라이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가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양팀 감독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인터뷰 장면으로 여러분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잠시 후에 인터뷰 장면 후에 뵙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겨울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올겨울에 작년보다는 좀 그 동계훈련을 잘 치른 것 같아요. 네. 부상자 없이, 조직훈련, 세트피스, 이런 부분도, 작년 비해서는 상당히 좀 충실하게 많이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나갔고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감독님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입생들 어떻습니까? 올해 신입생 한 7명 정도는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7명이나요? 예. 근데 지금 아무래도 리그는 여러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 봐서 이제 저희 신입생들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학년이 지금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입생들, 고학년들 어차피 시즌 치르다 보면 모두가 다 투입이 돼야 되고 네. 또 우석대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감독님이 어떤 계획 잡고 계세요, 올해? 시간이 좀 없죠. 저희가 좀 주변에 인터넷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미리 준비는 됐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감독 인터뷰는 하프타임 때 계속해서 이어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의 이제
우석대학교가 경기 전에 지금 선수들이 나와 있는 이 그라운드에 사실은 인조잔디 구장이긴 합니다만 하구들도 여기 와서 이제 공을 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 유리그를 위한 경기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학우들도 쓰고 있고 다른 학교 유리그 참가하는 팀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은 선수들이 쓰는 이제 경기장을 일반 학우들이 이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그 좋은 경기장을 또 묵혀둘 수는 또 없는 노릇이거든요. 원정팀이죠. 전주대학교 교과가 먼저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대학교의 교과 연주가 있었고, 이제 곧 이어서 또 우석대학교 전주 교과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교과는 그 대중 가수 중에 이제 안치환 씨가 좀 부른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대단히 파워풀한 양 팀의 교과를 들었습니다. 유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교과를 부르는 풍경이에요. 교과를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음악 시간에 첫 시간에 교과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이 대학교에 올라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본인들의 학교 교과는 좀 알았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중계석 바로 뒤에 차가 다니는 이제 도로가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크락션 소리를 또 갑자기 크게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 또한 또 유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예요. 경기장과 학교와 도로와 다 가깝죠. 그렇죠.
사실 주변에 뭐 화면에 잡힐 일이 있으면은 뭐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또 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이 경기를 충분히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건 저희 멘트를 못 듣는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양팀 주장이 나와서 공격과 수비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아까 저희가 우석대학교의 김현민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주대학교에도 또 득점원이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권영리그 지난 시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렇죠. 이 권영리그에서는 진대성 선수가 20경기 8골을 넣었었고 왕중왕전에서는 2경기 3골 주광선 선수가 넣었었거든요.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는 깜짝 활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경기에는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후반전에 또는 어느 시점에 투입이 되면 또 득점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우석대학교 선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선 선수를 비롯해서 현유성, 조수철, 최민기, 허범산, 유선곤, 김한진, 신정훈, 김민수, 김호준, 광래승 11명의 선수가 스타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지혁 감독의 전주대학교입니다. 신보관 선수를 비롯해서 조지용, 정재민, 전현욱, 김선진, 이재현, 정종엽, 한동욱, 윤시양, 신현석, 김슬기 11명의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윤시양 선수는 이름이 참 인상적이네요. 좀 굉장히 애시양스러운 이름인데 네. 오늘 그라운드에서 일단은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의 전주대학교의 선축인데요.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겠고 파란색 유니폼의 우석대학교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경기에서는 전주대학교가 그때도 전주대학교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석대학교는 푸른색 유니폼을 자주 입는 팀이에요. 그렇죠. 워낙 사실 경기의 경중에 따라서 유니폼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네. 어떤 본인들의 고유의 유니폼을 입을 때는 선수들이 좀 결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작하면서 프리킥을 얻어낸 전주대학교, 그러다 왼쪽 진행하는 과정에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수업 시간과 겹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네.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수업이 끝나는 대로 또 오시면은 또 좋은 경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내차준 공, 우석대학교가 상대 진영 좌중간에서 볼을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크게 돌리죠. 패스가 다소 길었군요. 자, 오늘 경기 양팀 감독 인터뷰가 아까 시간 관계상 좀 나오다 말았었는데 양팀 감독들을 만나봤을 때 역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미드필드에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결국엔 라이벌팀, 특히 전력이 좀 비슷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네, 허리 싸움에서 경기 결과가 좀 좌우되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 이 두 팀 맞대결에서도 지금 방금 공 잡았던 현유성 선수가 기습적인 또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넣었었고 결국에는 허리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팀이 좀 주도권을 잡아가느냐가 오늘 경기 가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좀 강하게 푸싱을 걸어봤던 전주대학교입니다. 재빠르게 연결하는군요. 상대 지역 오른쪽 깊숙이 파고 들어갔죠. 크로스 넘어가죠. 중간에서 자, 오른발, 왼발. 우석대학교 11번 유성곤 선수죠. 먼저 선제 슈팅을 한번 때려봅니다. 좀 오래전의 기억이긴 한데 네.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좀 몸놀림을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선발로 나왔고 첫 번째 슈팅 좋은 슈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골키퍼는 21번 달고 있는 김선진 선수. 김선진도 슈퍼 세이브를 많이 하는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골키퍼로 또 정평이 다 있어요. 뒤쪽에서 미끄러지면서 코너프렉 부근. 자, 지금은 전주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코너킥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슬로인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길게 던지죠. 페널티리 안쪽 자, 넘어가야죠. 올라옵니다. 아하, 그러나 반대쪽에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맞춰주고 전주대학교. 그러나 머리도 재빠르게 걷어내요. 저런 동작 굉장히 재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빙글 잘 돌아서면서 돌아섰습니다. 안쪽, 그러나 크로스가 수비 벽 맞고 굴절됐죠. 다시 한번 전주대학교. 양팀 공격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은 좀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자, 자, 반대쪽 잘 넘어갔어요. 첫 번째 슈팅 뒤에 지금 나올까요? 기다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자, 뒤쪽 그러나 한번 접는 과정. 다시 한번 뒤쪽. 자, 크로스가 올라와야죠. 넘어가야겠죠? 크로스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오른발 발리. 지금 좀 무게 중심이 앞에 있었고 공은 좀 뒤로 왔거든요. 발에 맞춰봤습니다만은 전주대학교는 첫 번째 슈팅으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전주대학교 42번이죠. 김슬기 선수가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최근 들어 최근 들어 이제 대부분의 골키퍼들이 골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또 전술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킥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골킥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수비 쪽에선 말이죠. 이 현대 축구가 결국에는 스피드가 주 무기가 됐거든요. 네. 한순간도 방심했다가는 그대로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장 장면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선글라스 낀 분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전주대 역습입니다. 치고 들어가죠. 빠릅니다. 빨라요. 반대쪽에도 지금 들어간 선수 있어요. 중앙으로 들어가죠. 볼 잘 잘라냈고, 일단 왼쪽 신현석 두 선 사이. 가운데로 잘 내줬어요. 재치 있는 패스. 다시 한번 뒤쪽 김슬기. 그러나 우석대학교 수비진은 다 갖춰줬습니다. 이번엔 넓은 공간 바라보죠. 다시 한번 전주대학교. 이번에 오른쪽에서 크로스 넘어가죠. 중앙에서. 그러나 수비 헤딩. 자, 지금 우석대학교는 좀 안전하게 해야겠죠. 자, 그러나 지금은 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발이 좀 높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글쎄요. 전주대학교가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바로 또 한번 빠르게 올라와 봤는데, 오늘 경기가 일단은 이렇게 좀 흐르지 않을까. 우석대학교가 주도권을 잡고 전주대학교의 역습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슈팅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플레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잠깐 얼굴을 내비쳤던 도우미들은 경기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석대학교 골키퍼는 21번 달고 있는 김호준 선수. 앞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헤딩. 자, 지금 좀 전에 파울 장면이었어요. 다소 좀 발이 좀 높게 들어가면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끌어서 좋을 게 없죠. 이 선에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허리 싸움인데, 이 선에서는 공 끌면은 재미를 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석대학교는 유동호 감독 말로는 미드필드 진을 최대 숫자로 둔다면 뭐 1번까지도 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진영상으로는 5명의 미드필더가 포진돼 있고요. 그 미드필더 잘 열었어요. 싸움에서 숫자적인 우위를 좀 점하고 싶은 게 우석대학교 심정이거든요. 작년에 1대0 승리를 지금 빠져나왔어요. 스파졌습니다. 페널티 라치. 그러나 좋은 태클.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이번엔 전주대학교 역습. 공격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역시 미드필더 싸움에서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보관이 미드필더 싸움에서는 조금씩 주도권을 찾아오고 있는 듯한 우석대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라이벌전에서는 한두 골 차이가 이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동호 감독이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미드필더의 많은 숫자를 돕고 주도권을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주대학교는 경기 초반 기세가 상당히 매서웠는데, 그 기세를 계속해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저 사실 여기서 선취골 넣으면은 경기 좀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반 초반 일단 슈팅 한번 나왔고 그 다음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역습 상황에서 한번 좋은 찬스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우석대학교 2대1이에요. 그러나 두 명의 선수가 가볍게 수비를 해내는군요. 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직 전반 10분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만 양팀 선수들 그리고 양팀 벤치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양팀 응원단들마저도 정말 알 수 없는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뭐 소리도 지르지 않고 있고 네. 상당히 고요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 주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두 사람입니다. 정말 조용한 분위기예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서유 부천전과는 정말 완전 180도 딴판이군요. 다른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 밖으로 안 나갔죠? 전주대학교가 볼을 확보합니다. 다시 한번 앞쪽. 자, 지금 왼쪽에 빠져나왔어요. 돌아간 선수 있습니다. 김슬기까지 연결이 됐고 그러나 우석대학교 수비는 5명, 6명까지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있죠? 지금 슈팅 찬스예요. 슈팅 찬스. 그러나 수비 받고 나오죠. 다시 한번 전주대학교. 자, 한 번 올라왔을 때 전주대학교가 기회를 잘 놓치질 않아요. 반대쪽 길게. 김슬기! 아, 지금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슬기의 헤딩은 키 큰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김슬기 헤딩이었습니다. 뭐 크로스가 워낙 또 정확하게 왔고요. 그렇죠. 정면이었긴 했습니다만 자, 전주대학교가 자, 이제 우석대학교가 응원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홈그라운드지 않습니까? 응원해줘야죠. 다시 한번 뒤쪽. 그러나 이번에는 우석대학교 선수 발 맞고 코너 깊숙이 내려가는 공이었습니다. 이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경기장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응원도 경기지 분위기를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석대학교 응원단들이 한번 위기를 맞으니까 바로 또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자, 유동호 감독도 글쎄요,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감독인데 지금은 가장 바깥쪽까지 나와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그렇죠. 지금 그늘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햇빛에 나와 있는 특히 선수들은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바람이 좀 불고는 있습니다만 기온만 따지면 24도라고 해요. 저희가 우석대학교를 작년 여름에 왔었는데 그때도 또 날씨 때문에 또 약간 좀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석대학교 자, 올라옵니다. 오른발에 걸리질 않는군요. 우석대학교 9번 최민기. 글쎄요, 183cm인데 뭐 최민기 선수 발에 안 닿으면 어느 선수도 안 닿겠죠? 헤딩 안쪽으로. 요즘 선수들은 신체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속된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서양식으로 좀 몸이 많이 바뀐다고 하죠. 선수들이 특히 이 최전방 공격수는 몸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보통 이제 키가 커지면서 하지장도 또 많이 길어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키가 가장 큰 선수의 발에 닿지 않는다면 아무도 닿지를 못하는 거죠. 자, 지금은 호흡이 맞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석대학교 무덤을 팔 뻔했어요. 글쎄요, 선수들이 좀 긴장을 했나요? 이 경기 초반인데 전주대학교는 올라오는 번번이 좀 좋은 장면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석대학교는 글쎄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대학 축구가 춘계연맹전을 한번 치렀어요. 한번 치렀고 고려대학교 우승, 경희대학교 준우승으로 이제 대회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우석대학교도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약간 피로도가 좀 남아 있다고 해요. 저 전주대학교 선수들한테도 환자의 상태를 좀 물어봤었는데 환자는 거의 없는데 아직 좀 피로가 좀 덜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좀 많은 스쿼드, 다양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보유한 팀이 좀 유리하겠죠. 지금은 상대 지점 깊숙한 지점에서 전주대학교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뭐 춘계 연맹전도 어떻게 보면 학기 중에 열렸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유리그에 반하는 대회죠. 조금씩 이제는 연세대학교도 그런 이유로 또 대회 참가 또 하지 않았고요. 좀 이제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작년 사실 지금 유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정식 리그로는 이제 작년에 처음 펼쳐진 거예요. 올해가 4년째를 맞이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은 시범리그였고 그래서 정식 챔피언은 일단 연세대학교가 초대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작년에도 웬만한 대회는 참가하지 않고 유리그에 이제 올해를 했던 팀인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재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 방학 기간에 있는 대회는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빠져나왔어요. 페널티리 안쪽. 그러나 진로를 미리 잘 막아놨습니다. 유리그가 이제 방학 때는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유리그가 펼쳐지는 이제 취지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확실히 리그를 치러보고 프로로 진출해서 리그에 적응하는 거랑 안 치른 선수들이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있겠군요. 어떤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작업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리그라는 이 리그가 출범되기까지 많은 사전 작업이 있었고 또 많은 축구인들이 이러한 대학 리그의 발족을 또 많이 바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전에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공짜 구경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축구에 본인들의 학교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축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였는데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말씀드렸던 것은 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우들도 또 뛰면서 축구의 저변을 넓혀간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거든요. 저희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유리그도 있거든요. 네. 그것 또한 한국의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 높여가는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 파울이 나오면서 옐로카드까지 받았군요. 김슬기 선수로 보여지는데 28번인가요? 한동욱 선수는요. 여기서 이제 공이 빠진 다음에 아하. 뒤에서 좀 거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패스 빠져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허범산. 경기 전에 만나본 허범산 선수는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글쎄요, 경기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주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이 연막 작전이 될지 아니면 진짜가 될지는 오늘 허범 선수의 활약을 좀 지켜본 다음에 아실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 넘어갑니다. 자, 걸렸어요! 오른발! 수비 받고 다시 한번 뒤쪽! 자, 볼을 끝까지 확보합니다. 현유성. 자, 좀 올라가줘야죠. 다시 한번 중앙으로 크로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넣어주죠.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전에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면서 차마 따라가지를 못했던 최민기. 수비 맞고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석대학교의 공격은 뭐 날카롭다 못해 아주 뚫릴 것 같은 그런 예리함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좋은 찬스를 만드는 데는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제는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일단 좋은 장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전주대학교 그대로 물러나 있을 또 전주대학교는 아니거든요. 오늘 양팀 전주대학교에서 또 원정 응원도 왔고요. 지금 패스미스예요. 다시 한번 두 선수 사이 김슬기. 자, 좁은 지역 빠져나오는데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전반 15분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양팀 벤치도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벤치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깃발은 옵사이드 판정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최민기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오면서 공을 받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지금 주심이 가서 어떤 정진혁 감독의 불만 사항을 지금 어떤 부분인지 듣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직접 프리킥을 주는 일반적인 파울 장면은 주심의 재량이거든요. 그 몸싸움의 강도라든지 이 정도면 파울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심의 재량인데, 자,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정지혁 감독이 얘기를 한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이 정도 몸싸움을 허용을 했으면 이후에도 허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가면 됩니다. 자, 정지혁 감독도 이제 그 부분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벤치로 다시 돌아갔고요. 자, 조금 전 장면을 통해서 선수들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심의 성향을 빠르게 분명하게 좀 파악을 할 선수들이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이 경고 받은 장면처럼 뒤에서 그렇게 들어갔던 장면은 경고를 줬고, 지금 같은 장면은 또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좀 빨리 파악을 하면은 경기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중계석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죠. 등 뒤쪽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등이 뜨겁습니다.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경기장만큼 저희 등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파울 선언이 됐는데, 네. 글쎄요, 유동호 감독이야 워낙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서서 좀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고, 정진혁 감독도 글쎄요, 아까는 서서 지시를 하다가 지금 좀 앉은 모습인데, 일단 양팀 벤치가 흥분하게 되면은 그라운드 안에 선수들도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사실 두 감독 모두 잘 흥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들은 또 아니에요. 우석대학교 공격을 서서히 전개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뒤쪽 허범산이 작년에도 저 위치에서 경기를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글쎄요, 계속해서 좀 포지션을 스위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일단은 팽팽한 대결은 어떤 변수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허범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고 위치를 좀 바꾸는 것도 전주대학교 수비를 뚫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잔에 담긴 물이 넘치기까지 단 한 방울의 물만 더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그 한 방울이 더하기 전 딱 그 물잔 같습니다. 또 물도 99도까지는 끓지 않죠. 그렇죠.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때문에 그 점을 누가 찍느냐가, 어떤 팀이 먼저 찍느냐가 오늘 경기 전체적인 스코어에 그리고 승패에 관련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서 딱 2번밖에 없었는데, 네, 서서히. 자, 미드필더 싸움이 좀 많으면 사실 보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장 재미없죠. 그 미드필더 싸움을 하고 파울 나고 이러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정말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한 오늘 같은 이런 경기 재미를 좀 찾는다면 어떤 점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저도 참 궁금해요. 자, 지금 잘 열렸는데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자, 글쎄요, 이런 곳에서 좀 재미를 찾으면 어떨까요? 미드필더 싸움을 하는데 좀 아기자기한 패스가 좀 잘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게 잘 잘리는지, 이게 패스가 잘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이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중에 가장 좋은 건 논스톱 패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패스가 잘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만 볼 컨트롤이 좀 좋지를 못했군요. 자, 지금도 계속 논스톱이죠. 지금은 태클이 좋았습니다. 자, 양팀 모두 글쎄요, 보시기에 좀 재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죠. 사실은 화면으로 보는 경기랑 경기장에 와서 보시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팬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장을 와서 보면은 정말 다르거든요. 챌린저스 리그도 사실
좀 하부 리그라서 많은 분들이 재미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진 않죠. 오히려 성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K리그보다 재밌는 경기는 굉장히 더 많이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여기는 전주대학교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양 팀이 이제 중계석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서 말이죠.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 벤치 뒤에서 자신들의 이제 아들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학부모님들도 애가 타죠. 뭐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고 다칠까봐도 걱정도 하시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멘탈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좋은 선수 뒤에는 항상 좋은 부모님이 또 계세요. 공이 한번 그라운드를 크게 벗어나는군요. 저희를 가리고 있는 천막 위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주소로 가려면 도우미들 참 힘들겠어요. 굉장히 멀리 갔는데 최소한 한 50m 이상은 굴러간 것 같군요. 경기장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차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별하게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차는 그나마 낫죠.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다가 공 맞으면 큰일 나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지금 파울이 좀 일어났는데 우석대학교 18번이죠. 김민수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공을 안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라운드 안에 오셔서 축구를 관람하시는 일입니다. 직접 관람하시면 안 맞을 일이 없거든요. 특히 지금 관중석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네. 슈팅에 맞을 일도 없고요. 축구 전용구장을 가도 사실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보면서 경기에 집중을 하면 공이 자신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장을 좀 와서 축구를 좀 관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다른 스포츠들과 축구를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축구 중계에서 재밌게 즐기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방에서 TV로 볼 때 월드컵 중계는 정말 재밌잖아요. 이유는 역시 많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재미있거든요. 잉글랜드 축구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뭐 장비, 경기장, 선수, 경기력 다 모든 게 좀 받침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그렇죠. 글쎄요, 그것도 가서 보는 것만큼의 재미는 덜 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말을 믿고 경기장에 가서 이번 주말에 K리그, 내셔널리그, 그다음에 챌린저스 리그 가셔서 특히 챌린저스 리그는 입장료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축구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K리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K리그 특히 그 우승 후보로 불렸던 F서울의 몰락은 좀 다소 의외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FC서울 안티가 아닙니다. 이 감독이 바뀌면서 팀 전체가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경우는 많죠. 감독이 바뀌고 이 팀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좀 조직력이 갖춰지고 제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양팀 미드필드 지역의 패스 성공률 굉장히 높아요. 패스가 끊긴다면 좋은 수비에 의해서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데 굉장합니다. 자, 지금 빠졌어요. 좋아요. 잘 빠져들어갔죠. 페널티 에리아 안쪽 치고 더 들어가서 넘어갑니다만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개인 돌파는 저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죠. 그렇죠. 좀 공과 몸이 좀 멀어지면서 크로스가 좀 다소 부정확했는데 어쨌든 계속 보셨거든요. 계속해서 공이 살아났고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고 우석대학교가 일단은 전주대학교를 상대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슈팅까지 골까지만 연결이 된다면은 오늘 경기 좀 쉽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색깔이 조금 왜곡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굉장히 햇살이 운동장을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또 오른쪽에 비었는데 중앙 스피드 경쟁을 한번 붙여보는군요.
네, 우석대학교 11번이죠. 류성곤 선수가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요. 저 워낙 또 최성국 선수를 좀 연상시키는 네. 플레이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류성곤 선수에게 공이 갈 때는 몸이 아니고 공간에다가 계속해서 선수들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7번 달고 있는 현유성과 10번의 허범산 두 선수가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현유성은 작년에 또 전주대학교에게 일격을 날렸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좀 우아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미드필더에서 계속해서 양질의 패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최민기 선수만 두 번째 옵사이드를 범하는군요. 네, 뒤쪽에서 짧게 치고 나옵니다. 푸시가 굉장합니다. 정당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몸싸움이 양팀 모두 굉장합니다. 저 선수들도 이제 파악을 좀 한 것 같죠? 네. 이제는 뭐 굉장히 강하게 특히 이 선에서는 프레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권이에요. 앞으로 툭 차주죠. 볼커트를 해놓고 일단 볼은 살려냈습니다만 전주대학교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오늘 전주대학교 수비 글쎄요. 위험한 장면이 뭐 한 차례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대1로 지금 공격수를 놔두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2대1, 3대1로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데 개인 기량이 좋은 우석대학교 선수들 상대로 좋은 수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흘렀죠. 다시 한번 헤딩. 그러나 뒤에서 손을 쓰면서 잠깐 잡아챘군요. 우석대학교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선진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차줘요. 자, 골키퍼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길게 차면서 말이죠. 공격의 어떤 루트를 만드는 그런 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데사르가 얼마 전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골 반데사르의 이제 발끝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는 정성윤 선수가 거의 붙박이 주전인데 그렇죠. 앞에 뭐 지동원 선수라든가 키 큰 선수를 보고 잘 킥을 해주고 있죠. 최근에 또 아시안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고요. 오늘 전주대학교는 김슬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은 정지혁 감독이 흥분을 한 것은 카드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소 좀 의도적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류성곤 선수가 워낙 또 플레이 자체가 좀 저돌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충돌하는 장면에서 글쎄요, 지금은 고의적으로 좀 몸으로 좀 부딪힌 것 같은데 글쎄요,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두주의 정도로 그친다면 뭐 사실 전주대학교 입장에서는 모든 게 뭐 불만이겠죠. 네, 맞죠. 하지만 이제 오늘 주심은 분명히 구두 경고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성권 선수도 조심해야죠. 이제 저 이 선수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정도로 경고를 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속적인 경기 규칙 위반도 경고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음 뒤쪽 일단 볼을 빼내는 과정. 자, 빠졌어요. 빼냈습니다. 유성곤입니다. 유성곤이죠. 가운데 최민기. 유성곤이 개인 돌파를 자. 시도하는데요. 안쪽. 지금은 패스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두 선수가 들어가다가 멈췄거든요. 그렇죠.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은 류성곤이 한 반박자 정도 좀 빠르게 패스 연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반박자, 한박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0.5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스포츠는 거의 다 마찬가지죠. 1초 안 되는 시간에 많은 것이 갈리고 또 승패가 갈리고 그러는 게 또 스포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이 판단력이 빨라야 하고 판단하고 패스를 방출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한테 자음 동작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눈치 빠른 선수가 실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그게 순발력이죠. 이 순발력이 좋은 선수가 어쨌든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김슬기 선수가 당한 파울에서 약간 격분했던 전주대학교 학부모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팬으로서 충분히 격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라운드 안에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흥분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팬들의 자세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욕을 하는 또 팬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기 중에 어허! 지금 잘렸어요. 아, 이런 건 좋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 자, 페널티 직접 슈팅. 멈칫 한 번 접고 자, 2명, 제쳤습니다. 3명. 오른발 이게 벗어나는군요. 들어가면서 발가락만 대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돌파 한번 보여줬습니다. 발가락이 안 되면 입김으로라도 후 불었어야죠. 아쉽습니다. 거의 뭐 골라인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2명째. 좀 아니라는 수가 여기서 한것 3명째. 같은데. 여기서 슈팅. 아마도 김어준 골키퍼는 아주 시겁을 했을 거예요. 전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잠시 내줬던 주도권을 다시 또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김슬기 쪽. 확실히 전반전 김슬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최전방에 때려놓고 이재현 선수를 이용을 하거나 왼쪽 측면을 좀 공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크게 전주대학교 플레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원정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이름이 쓰여있는 유니폼을 단체로 입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마도 우석대학교에 체육과가 있다면 그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렇게 똑같은 유니폼을 저렇게 입고 와서 경기를 관람하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본인들은 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상대편이 봤을 때는 좀 위협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빨간색으로 온통 다 물들였잖아요. 그때 또 선수들이 이 마술에 걸린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김슬기 가까이 붙여줍니다만 우석대학교 수비가 걷어내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코너킥이군요. 2002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한민족인 제가 봐도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통 새빨간 게 그 응원을 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상대팀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크로스 넘어가서 헤딩! 지금은 골킥입니다. 이재현 선수가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좀 높았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잠시 또 물러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전주대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지난 시즌에 이긴 거는 오늘 경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민가 짧게 주고 잘 열었습니다.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이기선 다시 한번 왼발 올라가죠. 헤딩! 곧바로 응수를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봤을 때는 사실 순간적으로 말을 잃잖아요. 지금 제가 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자가때 되면 몇 센치나 나올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뒤에 이 골 그물을 받치는 이 봉에 맞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우석대학교로서는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사실 날카로운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찬스를 만들면 결국에는 살리는 팀이 경기 좀 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문전에서 집중력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김슬기 다시 한번 2명에게 에워싸이는군요. 김슬기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김슬기를 너무 혼자 놔두는 게 전주대학교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최전방에 이재현, 정재민 까지 세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데 공 잡으면 거의 고립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김슬기 선수 잡았을 때 왼쪽 풀백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39번 이 신현석 선수가 많이 좀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반면 우석대학교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만 모든 찬스가 좀 더 보다 좀 날카로웠던 것은 역시 최민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도움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또다시 이재원 쪽인데요. 헤딩 뒤쪽.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이동훈 감독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홈 개막전 그리고 유리그 전체 개막전 올 시즌 1년 농사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춘계연맹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즌 그리고 FA컵도 이미 치렀고요. 그렇죠. 뭐 오늘 두 팀은 안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만은 시즌이 이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은 유리그 대회가 오늘 개막을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겠죠. 사실 뭐 역사와 전통으로 따지면 다른 대회들이 훨씬 더 뭐 좀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많은 학교가 참가를 하고 또 가장 큰 1년을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리그 형식으로 펼쳐지는 대회가 바로 이 유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팀들이 유리그에 대한 욕심을 훨씬 더 많이 내지 않을까. 단기 그 대회보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FA컵도 걸려 있고요. 결승전은 또 지난 시즌에는 공중파를 타기도 했고, 그렇죠. 다른 대회도 대회입니다만은 유리그 굉장히 많이 것이 걸려 있죠. 자, 굴절되면서 걸렸어요. 다시 한번 앞쪽. 서클 정면에서 다시 한번 내줍니다. 크로스 넘어가야죠. 올라옵니다. 반대쪽.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지금 이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어처구 잡는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자, 글쎄요, 우석대학교가 오늘 전반 40분에 경기를 내줄 뻔했습니다. 글쎄요. 경기 초반에 약간 수비 조직이 조금 안 맞지 않았느냐라는 우려를 이제 경기 중간중간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골키퍼 김호준 선수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뭐 글쎄요,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인 집중력이 좀 결여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선수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1학년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팀 1학년 선수들이 이제 몇 있는데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서로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주대학교는 각 학교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들도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즉시 전력감들이 왔죠. 자, 수비가 다급하게 걷어내죠. 오늘 이기선 선수는 공격하라 수비하라 굉장히 바쁩니다. 이분들은 저희랑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아마도 학교 자체에서 중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는 저희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있으면 손이나 한번 좀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대학교의 두 번째 코너킥,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넘어가죠. 좀 많이 튀어져 나가는데요. 안쪽으로 넣어주는 공, 그러나 수비가 머리를 돌려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넘어갔죠. 다시 한번 크로스, 그러나 수비 맞고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는군요. 자, 확실히 전주대학교가 공격진에 고립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번 올라오면 마무리를 짓고 가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쨌든 웬만하면 역습 찬스를 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주대학교로서는 뭐 사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기 운영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지점에서 던지기 공격 이어가는 전주대학교. 신보관 선수가 멀리 던질 준비를 하고 있군요. 멀리 던집니다. 뒤쪽으로 흘렸죠. 걸렸어요. 수비하고 굴절되면서 골키퍼 품에 안기는군요.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면서 28번이죠. 한동욱 선수가 아주 마음먹고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어쨌든 슈팅까지 연결을 했고, 그렇죠. 인상적인 것이 하프라인 지나서 공 잡으면 지금 절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주대학교 오늘 경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잘 빼냈습니다. 뒤쪽에서 태클. 지금은 태클하는 과정에서 발이 파울이 아니라 손이 파울이었군요. 민기 미리 떠서 좋아. 아, 그런 말 머리를. 지금은
넘어져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37번인가요? 27번 광래승 선수로 보이는데 7번인가요? 그렇군요. 27번 맞습니다. 광래승 선수군요. 조금 전에 이제 슈팅하는 과정에서 볼이 각도가 꺾이지 않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광래승 선수가 좀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가 경기 후반 갈수록 좀 파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주대학교가 전반전 35분 이후부터 많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우석대학교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울 장면이죠. 허범산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또 두 선수가 웃으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저런 모습은 보기 좋아요, 사실. 마무리야, 집중! 자, 지금은 또 위기가 될 수 있죠. 내승이 안으로! 우석대학교 왼쪽 중앙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시 조절해주는 주심. 페널티 안쪽에 5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반대쪽 길게 넘어갑니다. 헤딩! 자, 지금은 코너킥인가요? 골킥인가요? 네, 지금은 골킥이 선언된 것 같죠? 지금은 글쎄 공격자 파울을 파울이 선언됐군요. 선언한 것 같은데 뒤에서 좀 짚고 떴다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보죠. 김슬기의 멋진 오른발 프리킥. 자, 이 장면이었죠. 아하, 양팔이 수비 선수 얼굴 앞쪽까지 가 있군요. 김슬기가 프리킥까지 도맡아 찰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을 붙여주는 쪽은 11번이죠. 정재민 쪽인데. 자, 일단 볼을 다시 빼냈죠. 다시 한번 정재민 주고 들어가는데 뒤쪽으로. 자, 오른쪽 잘 빠져나갔습니다. 신보관 넘어갑니다만 수비 맞고 꺾이면서 멀리 걷어냅니다. 광래승 선수가 지금은 현유성으로 보이죠? 현유성인가요? 주어졌습니다. 이 그 전 장면에서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하면서 경고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제 경고 한 장 받으면 선수 좀 조심해야겠죠. 뒤쪽 다시 한번 이번에 우석대가 밀고 나오죠. 앞쪽에 최민기가 있고. 자, 반대편 그렇죠. 잘 열었습니다. 잘 봤어요. 현유성. 지금은 앞으로 넘어오는 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잡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공을 좀 놓치면서 전주대학교 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머리 뒤에서 넘어 날아 들어오는 공은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든 컨트롤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사실 야구처럼 손으로 잡는 종목도 쉽지가 않은데 발로 그렇죠. 잡기는 더더욱도 쉽지가 않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선수인데 축구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직접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동작인지 알게 될 거예요. 축구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어려운 건 선수들도 어렵거든요. 일단 어드밴티지가 주어졌는데 일단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아하, 그대로 경기를 전반전 종료를 시키는군요.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0대0. 크게 저희가 목소리를 낼 일이 없을 만큼 양팀 미드필드 지역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거의 양팀 미드필더만 보면은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전반전 내용이었습니다. 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경기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시간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펼쳐질 텐데 우석대학교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점을 찍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김현민 선수 얘기를 경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최민기 선수가 최전방에 나가 있거든요. 네. 류성곤이 오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전주대학교는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좋은 찬스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살리질 못했어요. 공격진에 고립되는 내용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격까지 올라와서 마무리하는 건 괜찮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후반전에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명의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유리그이기 때문에 후반전 또 어떤 교체 카드가 유용하게 적용이 될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전주대학교는 교체 카드가 많은 것이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유동호 감독 우석대학교도 선수층이 두터운 편이라고 일단 그렇죠.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네. 결국에는 벤치 싸움에서 수가 갈릴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전 못 보여드린 인터뷰 장면 양팀 선수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고요. 전반전 경기 내용 어떻게 펼쳐졌는지 다소 좀 재미없더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재밌는 경기 내용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우석대학교 운동장입니다.